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지난 11일부터 신청을 받았고 다음 주부터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신청을 받는데요. 이 경우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산시청에 마련된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입니다. 벨소리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직원들도 전화를 받느라 분주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이번 주는 신용카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만 시청이 가능하시고요. 상품권이나 방문 접수는 다음 주부터 가능하십니다. 지난 11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충남 일부 지자체에선 별도로 콜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서산에선 3천 건이 넘는 문의가 들어오는 등 시민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본인이 받아야 될 금액과 사용처, 사용 기한 이런 것들을 주로 묻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는데 아무래도 그 컴퓨터라든가 이런 그 기기에 약하신 어르신 분들이 문의가 많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현재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고 싶다면 18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지역별 여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당진시의 경우 선불카드로만 받을 수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산시와 태안군은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둘 다 가능하며 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과 청양군은 선불카드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따로 받지 않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예산군의 경우 선불카드는 18일부터, 지역사랑 상품권은 26일부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만 각각 가능합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외출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오늘 18일부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방문 직원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처가 다른 만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오는 8월 31일까지 충남 도내에서만 쓸 수 있으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에선 제한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각 시군 내에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충남 도민에게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1일 제320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재해구호기금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 조례는 재해구호기금 사용처를 폭염과 폭설, 한파 등으로 한정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충남도 재해구호기금은 현재 410억 원이 적립돼 있으며 올해 2차 추경에서 67억 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도는 재해구호기금 중 10억 원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지원금으로 우선 활용할 방침입니다. 홍성군 의회가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해 예산 1억 원을 반납합니다. 군의회는 의원 국외여비와 역량개발비, 정책개발비 등 1억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 반납에 이어 코로나19 기부에도 자율적으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김헌수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의원 국외여비 등을 반납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기부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각 마을에서 열리는 작은 축제가 전국적으로 200여 개에 달합니다. 청양에서도 마을별로 갖고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각종 축제가 열리고 있죠.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보조금이 해마다 수천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일부 축제는 방문객 수가 적어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한국의 알프스로 불리는 청양 칠갑산입니다. 이곳 칠갑산 자락에 위치한 알프스 마을에선 해마다 여름이면 세계 조롱박 축제가, 겨울에는 얼음 분수 축제가 열립니다. 주민 100여 명이 시골 오지마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한 축제로 매년 40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찾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하지만 청양 지역 모든 마을 축제가 알프스 마을처럼 활성화된 건 아닙니다. 현재 청양군 내 마을 축제 가운데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것은 3개. 10년의 역사를 가진 까치내 밤참 축제와 동막골 번데기 주름 축제 등이 열리고 있지만 방문객 수는 200~300명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축제 예산은 수천만 원, 하지만 방문객 수는 축제가 한 600배 이상 차이 날 정도로 격차가 큽니다. 면 단위에서 작은 축제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는 건 좀 안타까운데 이런 계기에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많이 그렇죠. 오면 청양을 알리는 일이니까. 맞아. 청양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혈세 낭비를 막고 기존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올해 처음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마을별 축제가 경쟁력을 얻으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농촌 관광 산업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에서 마을 축제로 개최되고 있는 그 알프스 축제처럼 하겠다고 육성하겠다는 게 목표이고요. 지금 당장 그렇게 큰 목표로 축제를 키워 나갈 수는 없지만 이를 기반으로 그 연중 축제가 이루어지는 축제의 고장으로. 작은 시골 알프스 마을에서 주민주도형 축제의 성공 사례를 탄생시킨 바 있는 청양군. 이번을 기회로 제2의 알프스 마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요즘 수시로 날아드는 노란 꽃가루, 신경 쓰이는 분들 많이 계시죠?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화가루입니다. 송화가루는 봄철 불청객으로 여겨지지만 태안 염전에선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소금 채취 현장을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나무 숲에서 풀풀 날리는 노란 꽃가루. 바람을 타고 내려앉은 곳은 인근 염전입니다. 밀대로 바닥을 밀자 노란 소금이 모여듭니다. 천일염과 소나무 꽃가루가 만나 탄생한 송화소금입니다. 이곳 염전은 사방이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런 송화소금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태안 지역 염전은 520여 헥타르로 축구장 720여 개 규모. 군 전체 산림의 90% 가까이를 소나무가 차지해 송화소금을 생산하는 데 최적지로 꼽힙니다. 1년 중 꽃가루가 날리는 5월 초 단 일주일 동안만 캘 수 있는데 바람이 적당히 불고 비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송화가 피는 거는 거의 같겠지만 바람이 얼마큼 이쪽으로 부느냐, 그거는 차이가 있겠죠. 경쟁이 좋습니다. 날씨가 좋고 바람이 좋아서 송화가 많이 날라왔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에서 짧은 기간 생산되다 보니 가격은 일반 천일염의 2배, 20kg 한 포대 기준 2만 원 선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희소성이 높아 이맘때면 주문이 잇따르는데 독특한 풍미를 내 다양한 요리에 활용됩니다. 오이 피클이라든지 또 조기를 절일 때 아니면 또 우리가 소고기 등심구이 같은 거 소금 양념장에 더 넣어서 드시면 온화한 맛이 있기 때문에 달큰하고 그래서 더 부드러운 맛과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영양소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전국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송화소금에는 단백질, 무기질, 탄수화물이 풍부하며 비타민 B와 C, 칼슘이 들어있어 치매 예방에 좋으며 또한 송화가루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은 지방간을 해소하고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이 빚어낸 송화소금. 본격 생산에 돌입한 가운데 태안 대표 특산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로 수박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맛은 좋은데 크고 무거워서 혼자 사는 분들이 선뜻 구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크기가 작은 애플 수박이 요즘 인기라고 하는데요. 예산에서 올해 첫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산 신양면에 있는 시설하우스. 땅을 뒤덮은 줄기마다 탐스러운 수박이 가득합니다. 애플 수박으로 불리는 미니 수박으로 농부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올해 첫 수확의 기쁨을 누립니다. 일반 수박의 4분의 1 크기로 한 손에 들어올 만큼 작지만 당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껍질이 얇아 사과처럼 깎아 먹을 수도 있는데 한 번에 먹기에 편하다 보니 특히 1인 가구 소비자들에게 인기입니다. 납품 가격은 한 통에 5,000원대로 일반 수박보다 25% 정도 높아 농가 소득 면에서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니까 과연 그 큰 일반 수박보다 수확량이 많고 이러는 건 맨날 똑같은 게 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훨씬 더 많이 해서 저는 아주 흡족한 마음이 듭니다. 애플 수박은 현재 예산 지역 6개 농가 13,000제곱미터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수확인데 계약 재배를 통해 주로 대형마트에 납품됩니다. 예산군은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소비 시장에 맞춰 애플 수박 같은 지역 특화 작목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소득 작물을 발굴해서 재배 환경과 그리고 유통 구조 개선에 적극 지원을 해서 우리 농가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가의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떠오르고 있는 애플 수박은 다음 달까지 수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월 아산해안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블랙박스 차량 역시 따라서 출발하는데요. 잠시 후 반대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반대편 직진 차량이 있는지 미처 확인하지 않고 앞차를 따라가다 사고로 이어진 경우인데요.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녹색 신호에 맞은편에 직진 차량이 없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비보호 신호인 만큼 반대편 차량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2월 아산해안 국도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 2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전방 교통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로 차량이 2차로로 들어오면서 선행 차량이 멈춰서는데요. 뒤늦게 속도를 줄여보지만 추돌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가 밀리면서 앞차를 다시 추돌하는 3중 추돌로 이어졌는데요. 도로 위에서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안전거리 확보, 전방 주시 등의 안전운전 습관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키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3월 부여해안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도로 모습인데요. 주행하던 차량이 좌회전에 나오는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차량 통행이 많든 적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 습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적정 속도를 유지하고 전방을 살피는 운전 습관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설치 계획이 투자금 유치 난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가 투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지 매입비 1차 중도금 28억여 원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입자암치료센터는 지난해 10월 내포 신도시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3,700억 원을 들여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하겠다는 투자 협약을 충남도 등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이 납부되지 않으면서 개원 시기는 당초 목표인 2022년보다 더 늦어질 전망입니다. 충남 도립미술관 건립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용지 12,000여 제곱미터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도립미술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은 오는 2024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지어지며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는 조만간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립미술관 설립과 운영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부족한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3년 동안 1인당 6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충남도는 도내 4개 의료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 66명을 시작으로 3년 동안 200명에게 1인당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의료원 4곳에서 최소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충남 4개 의료원에 167명의 간호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오는 23일 실시하는 2020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험 장소를 발표했습니다. 일반 학교 시험장은 천안에 위치한 4개 학교로 재소자는 홍성교도소와 공주교도소 등에 마련된 자체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1,200여 명이 지원했으며 합격자는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 충남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사 당일 모든 응시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고사장 내 체온 측정에 협조해야 합니다. 충남도가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통해 소나무 7만 그루 이상을 심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지난해 총 366억 원을 투입해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을 보급했더니 50만 제곱미터 면적에 소나무 7만 5천여 그루를 심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비중으로는 서천이 16%로 가장 많았고 예산과 서산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일반 주택 등 5천여 곳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안면도 소나무를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한 주변 숲 조성에 나섭니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태안군 안면도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에 있는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화수는 불에 잘 타지 않고 견디는 나무로 동백나무와 굴거리나무 총 16,000여 그루를 심을 계획입니다. 산불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위치는 안면도 자연휴양림 주변 인가와 도로 주변을 따라 6헥타르 규모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오는 12월까지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대상은 도내 산단과 공장 지역, 폐기물 처리 지역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 230곳입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각 시군에서 채취한 토양에 대해 카드뮴과 납 등 23개 항목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2일 부여군에 마련된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부여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김 장관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 경작하는 농민들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청양군이 추진해왔던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관련 내용 김돈곤 청양 군수님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양군에서 2년여 동안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유치를 추진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회적 경제는 양극화 또 불평등, 각종 환경 문제 등 이러한 그 문제들을 좀 치유하고 또 시장 경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고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경제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 주체로는 마을 기업, 또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이런 등등의 기업들을 좀 들 수가 있고요. 네. 혁신타운은 이 기업들의 성장에 필요한 기술 혁신과 창업 지원, 그리고 시제품 제작, 네트워킹 공간 구축 이런 등등을 지원하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는데요. 군에서는 그동안에 참 많은 노력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이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유치를 위해서 한 2년 동안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 네. 우선 사업부서를 그 지역경제과에서 사회적 경제과로 또 사회적 경제 팀을 저희들이 신설을 했고요. 또 지난 3월에 충청남도에서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공모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청양과 함께 서천 또 아산시가 같이 응모를 했는데 정말 그 과정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 정말 치열한 경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충청남도 대표 선수로 이제 선정이 됐고요. 지난 6월에는 기재부 보조금 적격성 심사가 있었고 또 지난 12월에는 공모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양정보여자고등학교 그 부지를 54개 매입을 했고 2월에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를 방문하고 또 금년 그 4월에는 그 행정부지사 또 우리 도지사님하고 같이 산자부를 방문해서 우리 청양군의 의지를 피력하는 등 많은 노력을 좀 기울였습니다. 네. 정말 치열한 경합을 거쳐서 이뤄낸 성과인 것 같습니다. 네, 조직도 정비를 하고 전력 투구 해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참 여러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우리 같이 청양같이 이 작은 자치단체에서 이 대규모의 국비 사업을 확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민선 7기 들어서 2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한 2천억 가까운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업이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과정이 굉장히 순탄치 않았어요. 우선 그 서천 또 아산하고 이 경쟁에서 저희들이 대표 선수로 되기까지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저희보다 한 10배가 많아요. 또 사회적 경제 기반이 가장 탄탄한 지역이 또 아산이거든요. 예, 청양 같은 경우 이 아산하고 똑같은 도시형 사회적 경제로 경쟁을 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성산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좀 생각을 좀 바꿔보자. 우리 농촌형 사회적 경제는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좀 정립을 해서 준비를 해서 한번 응모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말 치열하게 경합을 했지만 준비도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다행히 이제 저희들이 충청남도 대표 선수로 선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산업 주관 부서인 산업자원부에서 이 청양을 좀 탐탁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우선 뭐 아산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까지 표현할 정도였고 특히 이 충청권의 대전시하고 이 청양군 두 개 자치단체가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 충청권에 두 개의 타운을 혁신타운을 배정할 수가 있겠냐 이런 또 기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산자부에서 국비 확보를 못했어요. 그 이제 제가 국회에 올라가서 조승래 의원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정진석 의원 등등 여러분들 좀 만나서
국비 확보를 부탁했는데 다행히 또 국비를 확보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도 조금 이 부정적인 산재부의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지만 실무적으로 또 실무자를 접촉을 하고 또 제가 이제 행정부지사 또 도지사 같이 산재부를 2번 방문해서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하다 그런 의지를 피력을 해서 이 산재부의 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작은 마련부터 참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군수님께서 직접 사업 유치를 위해서 발표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만큼 청양군에 있어서 중요했고 또 어떻게 보면 간절한 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4월 27일 날이었었거든요. 대구하고 대전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은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과장들이 와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우리 도야 국장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이제 가서 발표를 하고 마지막에 제가 좀 시간을 좀 타고 그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시간을 제가 얻어서 네. 우선은 이 심사위원들이 생각이 예를 들어 농촌형 사회적 경제면 농식품부 사업을 하지 왜 산자부 사업을 하려고 그러냐 이제 그런 기류가 강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성격이 다르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 농촌에서도 사회적 경제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걸 한번 내 롤모델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전국에 롤모델을 만들어서 네. 그거를 좀 전국에 이렇게 보고하고 싶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도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뭐 그런 의지 피력을 했고요. 그리고 다행히 나중에 그 들은 얘기지만 우리 청양군이 3개 지자체 중에서 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저희끼리 그 소식을 듣고 도 관계자들하고 같이 서로 포옹도 하고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군수님께서 직접 나서 주신 부분이 참 인상 깊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주목할 부분이 혁신타운이 들어서는 곳이 옛 청양여자정보고 부지라는 점인데요. 꽤 오랜 시간 동안 활용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가 되었던 장소잖아요. 예. 이 청양여자정보고가 2009년도에 폐기가 된 후에 이제 계속 방치가 됐죠. 네. 예비군 훈련장으로 1년에 한두 번 사용됐지만 뭐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까지 쌓이고 또 우범 지역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그런 그 공간이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전초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혁신타운 유치는 저희들이 그 1998년도 충남 도립대학교를 유치한 이후에 도 기관을 유치한 건 처음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청양군이 앞으로 중청남도 사회적 경제의 허브 기관으로서 허브 지역으로서 거듭날 것이다. 라는 전 기대를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역 분위기는 축제 분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각종 이제 기관 단체에서 한 프랜카드를 한 300개 가까이 이렇게 다 붙여주셨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에 거는 그 기대가 좀 크다. 그런 분위기가 반영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구체적으로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어떤 공간으로 채워지고 또 어떻게 활용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건 도와 연결해서 중간 지원 조직 또 당사자 네트워크, 사회적 기업 전문가 등과 수차례 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놓고 협의를 해왔죠.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이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청양군에 설립이 됨으로써 이 허브 기능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입지 기업들에 대한 R&D라든지 또 제품 가공 및 생산, 물류, 유통, 판매까지 이 원스톱으로 이 지원하는 그런 그 공간으로 거듭날 거고요. 네. 청양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농업군이기 때문에 식품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그런 가공 산업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좀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입주 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많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충남 대표 선수로 선정이 되고 도와
또 우리 청양군 또 이 지역 내의 3개 대학 또 충남 사회적 경제 협의회 등 중간 지원 조직 한 12개 조직이 이 혁신타운에 관한 협약을 맺었고요. 네. 그 위에 그 충남 도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의 입주 의향을 조사했는데 141개 그 기업들이 입주할 의향을 밝혔고 실제로 입주 의향서를 지들한테 제출한 기업은 한 41개 정도 됩니다. 네. 혁신타운이 설립이 되면 이 청양군이 충남 지역의 사회적 경제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텐데요. 네.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청양군을 비롯해서 충청남도에 산자되는 사회적 기업들의 체계적인 관리 또 육성이 우선 잘 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네. 청양군의 입장에서는 그 혁신타운 내에 근무하는 인력이 한 500명 정도 지금 보고 있고 또 하루 유동인구까지 하면 1,000명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젊은 일자리 창출 또 인구 증가 많은 유동인구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그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우범지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던 청양여자관광학과가 이 사회적 경제의 활동 공간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렇게 사회적 경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양군에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예, 우선 사회적 경제가 이렇게 탄탄히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젊은 인력들을 많이 육성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청양에 다행히도 도립대학교 위치하고 있는데 도립대학교에 사회적 경제 IT 학과를 신설했고 또 사회적 경제 리더 과정을 신설해서 지금 젊은 인력들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 경제의 주요 중간 지원 조직으로 인정받고 있는 충남 도립대, 네. 또 충남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 교육센터와 협업을 해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그 외에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긴 했지만 이 푸드 플랜, 또 마을 만들기, 도시 재생 이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 활성화 재단을 지금 출범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7월쯤에 저희들이 출범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또 우리가 고추문화마을이 참 애물따지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데 그 고추문화마을을 관광, 힐링, 체험공간으로 좀 새롭게 탈바꿈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가족문화센터, 노인통합 돌봄 사업, 실활력 프로젝트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사회적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네. 이런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협업 체계를 좀 구축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푸드 플랜과 마을 만들기 또 고추 문화 마을을 탈바꿈하는 이런 청양만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국비 지원 등의 공모 선정 성과도 계속해서 거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공모사업이 61건에 1917억 정도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거든요. 네. 이 예산이면은 이런 사업들이면 분야별로 계층별로 청양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다만 이 사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잘 갖고서 청양에 맞도록 운영할 것이냐 그게 이제 중점을 둘 그런 계획이고요. 네. 그 이외에도 지금 다양한 공모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청양이 산동과 산서 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대개는 이 산서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산동 지역에 좀 소외되는 그런 감이 있어서 네. 우리가 정산 중학교 폐교가 됐는데 그 부지를 매입을 할 거고 그게 이제 대형 그 복합 체육관 또 가족문화센터를 하나 더 유치를 해서 그쪽에 좀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고령자 주택 100세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또 평생 학습관을 좀 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읍 3, 4례 보면 그 구도심인데 굉장히 낙후된 그런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한 170억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지금 공모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이런 큰 성장동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보다 더 이렇게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다양한 공모 사업들을 갖다 붙여서 새로운 청양의 어떤 미래를 좀 바꿔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청양여자정보고에 이어서 정산중학교 부지도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새로운 청양군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더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지금 신한력 플러스 사업을 지금 공모를 해서 70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예산은 지역의 이 젊은 인력을 육성하는 쪽에 집중적으로 좀 투입을 할 그런 계획인데 현재 액션그룹을 1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15개 정도를 추가로 우리 청년 중심으로 해서 액션그룹을 더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농민들이 이제 안심하고 생산하면 전념할 수 있는 유통은 우리 행정과 농협이 좀 전담하는 그런 체계로 좀 탈바꿈하려고 합니다. 네. 그 푸드 플랜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또 가족문화센터를 통해서 계층별로 아우르는 그런 복지를 좀 실현하고자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추문화 마을을 정말로 청양 가면 정말 이런 체험과 관광과 힐링이 복합된 그런 그 장소가 있다는 것을 좀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를 하면서 또 청양에서 취약했던 제조업 기반을 또 조성을 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가족문화센터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우리 청양이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종 사업을 통해서 계층별 분야별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업들을 확보를 했는데 네. 문제는 그 사업들을 어떻게 정말 청양에 잘 맞도록 갖고 나갈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같은 일 군수 혼자 못합니다. 또 우리 행정 혼자 못합니다. 이 군민들과 함께 또 공직자와 함께 잘 갖고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이제 우리 군민들께서도 우리 청양의 5년 후, 10년 후, 50년 후에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우리 청양의 미래 비전에 대한 어떤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우리 군정에 참여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과 공직자들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업을 유치하기까지 함께 고생했던 공직자들께도 한마디 해주시죠. 예,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참 익숙치 않은 일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우리가 공모사업 아까 61건 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한 건도 떨어진 게 없습니다. 네. 한 족족 100% 다 됐고요. 그 같은 그 뒤에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그 피나는 노력을 한 거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중앙부처의 동향도 파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했고요.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함께 굉장히 노력하신 그 뿌듯함이 돋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최종 선정된 청양군의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김돈곤 청양군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장 2년간의 사업 추진 그리고 그 기다림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최종 선정이라는 좋은 소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제 남은 건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이 잘 뿌리를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과실을 누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이 사업이 얼마나 향긋하고 또 달콤한 열매를 맺을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